안녕하십니까.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띠운세를 보시면서 중요한 띠별 특성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도 첨부되어 있고, 또 우측 상단에 이렇게 커서 올리시면은 여기 느낌표가 나옵니다. 이 느낌표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로 연결되니까 클릭하셔서 띠별 특성 확인하시면은 운세를 보시는데 다소간의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6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그 연살이 있습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의 상징이기도 하고,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, 아니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원 강사 또는 그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. 들어는 그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로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은, 또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이 다소간에 늘어나기도 하니까 수입과 지출을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그런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도화살이 오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할 상대가 생기기도 하겠고요. 기혼자분들은 어떻습니까? 바람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풍류나 유흥으로 다소간의 혼란의 소지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좀 조심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또한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도화살은 옷을 벗는 그런 동작도 포함이 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. 12세, 72세 되시는 분들 중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정제와 편인이시니까 직업이나 직장에 부침도 좀 생길 수 있고,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시기에는 그 집중도와 그 끈기가 조금 부족한 시기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, 또 성급한 결론보다는 다소간에 좀 자제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그 정제와 편인이 함께 오는 이런 시기에는 사교성이 강해가지고 본업 이외의 일에서 뜻밖의 그 큰 소득이 생기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. 십성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운세로 보셔도 됩니다. 자,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합니다.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단계다, 이렇게 봅니다.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기라 가지고 재물도 풍요로워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유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겠죠.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생기기 쉽지만은, 이런 걸록지에서는 자신의 진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오히려 화근을 만들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간에 상대편의 이견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기도 쉽고요. 갈등과 트러블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.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립정신이 강해가지고 가정은 좀 등한시하고 사회활동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분란의 소지도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24세, 84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정관과 비견이시니까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상당히 신뢰도 없고 자신의 위치도 보장되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의 도움이 크고, 또 자신이 속한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또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대해 내조를 넘어가지고 들어는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, 이렇게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십성으로만 봤을 때도 대단히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천간이 합이 옵니다. 이 천간합은 여기 정화하고 그죠? 여기 임수가 이렇게 정임합이 됩니다. 천간이 합이 오는 이런 때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해지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한
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더구나 이렇게 천간합은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상당히 화목하고 관계도 좋은 그런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. 역시 12운성으로는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은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주변과 화합하지 못해 가지고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란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. 36세, 96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정인과 식신이시니까 아래 사람들에게는 그 존경과 신뢰를 얻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윗사람들이나 상사분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어가지고 들어는 성진의 찬스가 오거나 아니면 보직이 바뀌는 좋은 기운도 됩니다. 모든 일이 순조롭고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어느 정도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십성으로만 봤을 때는 대기라는 운세로 보실 수 있습니다.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합니다. 이 장생지에서는 그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세로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운세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상당히 적성에 어울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이렇게 그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 그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48세, 108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급제와 편제시니까 재물의 그 출입이 너무 심해가지고 뜻밖의 일로 금전이 나가는 손재수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도 재물을 모으기 좀 힘들고요. 또 금전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그 갈등이나 다툼도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이성 간에도 크고 작은 불협화음도 따르기 쉽고 또 이성 문제로 인한 구설수도 생기기 쉬운 그런 달이니까 여러모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시기에는 그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자신의 것을 지켜야 되고 앞으로의 일들을 위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재물로 인해 그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 인해 가지고 걱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60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상관과 편관이시니까 부하나 아랫사람들의 일이나 그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랫사람 관리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정이나 그 연인 관계에서도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. 십성으로만 봤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으로 보기도 합니다. 이렇게 그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운세가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이 다소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위축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.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다소간의 침체기가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조금씩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니까
정신적인 활동인 그 교육이나 종교, 문학,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시면은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나타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이렇게 그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 이유로 걱정도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니까 직장에서 처신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그 소띠 분들의 날마다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일진을 보시면서 그 중요한 12신살이나 합충 같은 경우에는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도 첨부되어 있고, 우측 상단에 이렇게 커서 올리시면 여기 느낌표 나옵니다. 이 느낌표 클릭하시면은 바로 링크로 연결되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. 청시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이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,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이번에는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26일 날 6회살의 방합이죠. 자, 여기 대한 설명들은 상단 링크 클릭하시면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. 자, 2일 날 6회살의 방합, 11일 날 장성살의 삼합, 14일 날 6회살의 방합, 23일 날 장성살의 삼합, 이런 경우들이 있죠. 역시 그 상단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, 한마디로 상당히 좀 조심을 하면 좋은 날,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2일 날 반한살이 육형, 20일 날 연살의 원진, 자, 24일 날 반한살의 육형, 자, 이런 날이 있죠. 이 반한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상당히 일이 잘 풀려나가고 상당히 좋은 기운인데 형살이 있으니까 건강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고, 이 연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연살이면은 도화살입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뭐 소개팅을 하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만은 끝끝내 원진으로 잘못하면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? 미투에 연관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그 미팅이나 데이트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,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8일 날 연살의 원진, 9일 날 월살의 충, 21일 날 역시 월살의 충, 이런 날들이 있네요. 그죠? 여기 연살의 원진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트나 미팅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날로 보시면 되겠고, 이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나 갈등, 충돌 이런 거 상당히 주의하셔가지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날은 하다못해 딱지라도 긁을 수 있기 쉬운 그런 날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1일날 역마살, 3일날 화개살, 4일날 급살 이런 것들처럼 별다른 길과 흉의 표시가 없는 이런 날들은 평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평운이다 보니까 무시하셔도 별 이상이 없는 그런 날이지만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